나 너희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너희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네. 내가 14살 때 일이야. 고등학교에서 크로스컨트리를 해서 당시 체력은 꽤 좋은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수준까진 아니었어. 그때 스카우트 하이킹을 갔는데 그랜드 캐니언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바수 보호구역에서 며칠 지내는 일정이었지. 무리는 자연스럽게 느린 애들과 빠른 애들로 나뉘었어. 평소 같았으면 난 빠른 애들이랑 갔겠지만 내 친구가 존나 뚱뚱해서 걔랑같이 느린 무리에 남았어. 내가 약간 돌덕후라서 지질구조 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느린 무리에 있으면 좋은 점이 뒤에 좀 남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금방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였지. 대부분의 바위는 수평 지층이었는데 수평에서 수직으로 꺾이는 줄무늬 하나를 발견했어. 좁은 협곡에서 절벽을 약간 타야 했지만 별건 아니었어. 친구한텐 금방 따라갈 테니까 이상한 바위 좀 보고 오겠다고 말했지. 친구는 내 이런 너드 같은 기행들을 이해해 줬거든. 그 줄무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안산함이더라고. 그랜드 캐니언에 화성함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되게 이상했어. 이때부터 엄청 호기심이 생겼지. 그 줄무늬를 제대로 보려고 평평한 곳까지 올라가는 길을 찾느라 한 30분 정도를 보냈어. 한 15피트? 높아봐야 20피트 정도 되는 작은 절벽면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위 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꽃을 하나 발견했어. 엄청 이상하고 작은 꽃이었는데 꽃잎이 초록색이었어. 그 이후로도 난 그런 꽃은 본 적이 없어. 너드 본능이 발동해서 그걸 툭 건드려보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 꽃잎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지 어땠는지 내가 만지자마자 쥐덫을 건드린 것처럼 꽃 전체가 퍽 하고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꽃가루가 날렸어. 그리고 그 즉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공포가 나를 덮쳤어. 바지에 똥을 지리고 오줌도 지렸지. 근데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 내가 왜 이렇게 겁에 질렸는지 이유조차 몰랐지만 그냥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고. 다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만 얼른 기어내려와서 다른 애들을 따라잡으려고 달리기 시작했어. 무리가 있는 쪽으로 전력 질주를 했지. 무슨 아드레날린이 샘솟아서 그런 건지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해야만 공포심이 가라앉았어. 속도를 늦추면 공포가 다시 몰려왔거든. 달리는 걸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달리면 달릴수록 몸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고 계속 달리는 게 너무 아파서 입 주변에 거품 섞인 침까지 잔뜩 고여 있었어. 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어. 느린 무리 애들은 내가 박쥐떼가 지옥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달려오는 걸 봤겠지. 그래서 걔네는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난 애들을 지나쳐서 미친 듯이 너무 빨리 쌩하고 지나가 버렸어. 결국 빠른 무리가 있는 곳까지 도달했는데 거기 애들도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난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웠으니까. 정말 다행히도 스카우트 단장님이 나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셌는데 달리고 있는 나를 낚아채셨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난 짐승처럼 발버둥 쳤대. 단장님을 계속 물어뜯으려 하면서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비명을 질러댔다는 거야. 단장님이 전직 레슬링 선수라서 내가 기절할 때까지 헤드락을 거셨고 그제야 날 묶어놓을 수 있었어. 그리고 발 빠른 애 한 명을 느린 무리 쪽으로 보내서 상황을 알렸는데
다들 어찌할 바를 몰랐지. 내가 계속 발버둥을 치니까 날 옮기는 건 너무 힘들었고, 우리가 있었던 캐니언의 그 깊은 곳에선 전화 신호도 잘 안 터져.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진짜 좆되는 상황인 거야. 유일한 방법은 저 아래 하바수파이 부족에게 사람을 보내서 의무 헬기를 부르는 것뿐이었어. 결국 부족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날 태울 수 있는 말을 가져오게 하고, 그 말을 이용해서 헬기가 올 수 있는 곳까지 날 데려가기로 결정했어. 단장님이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동안 다른 애들이 날 지켜보고 있었어.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공포심이 점점 사라졌고, 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 애들은 나한테 화를 내지도 않았어. 그저 날 그렇게까지 미치도록 겁먹게 한 게 대체 뭐였는지 당황스러워할 뿐이었지. 그리고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곤 그 바위랑 꽃 이야기 뿐이었어. 내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하자 애들이 날 풀어줬고, 강물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게 해줬어. 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걔네랑 있으면서 그렇게 정신 놓고 발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애들은 보통 내가 좀 무감각하고 로봇 같은 모습인 거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걔네 입장에선 정말 이상한 분위기였던 거지. 솔직히 나한테도 이상한 일이었어. 그 전에도 그 후로도 그렇게 통제력을 잃어본 적은 없었거든. 그렇게 결국 단장님이 말을 끌고 돌아오셨지만 의무 헬기까지는 부를 필요가 없겠다고 결론이 났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달리는 바람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캐니언을 내려가는 데는 그 말을 타고 내려갔어. 난 정말 그 30분 동안 한 10km는 달렸던 것 같아. 정말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거든. 그래서 난 남은 하이킹 일정 동안은 저 아래에서 그냥 무리하지 않고 푹 쉬었어. 다시 걸어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을 회복하려고 정말 노력했지. 말이나 헬기는 2번 다신 타기 싫었거든. 솔직히 말할게, 얘들아. 만약 내가 등산로를 따라 달리지 않았고 단장님이 거기 안 계셨다면 난 진짜 과로로 죽을 때까지 달렸을 거라고 생각해. 거의 꼼짝 못하게 짓눌려 있었는데도 공포심이 가라앉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공포가 사라진 뒤에도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린 탓에 다음 이틀 동안은 거의 반신불수 상태였어. 내 발로 캐니언을 빠져나오는 것조차 간신히 해냈지. 부족 사람들에게 그 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 산 정상이나 어딘가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원래 경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그 이상하고 작은 꽃을 떠올려. 그리고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파멸의 덩어리에서 살아남았을까 궁금해지지.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바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 난 그냥 돌이 좋을 뿐이야. 네,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의 괴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포첸의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어떤 이제 괴상한 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하이킹이 위험합니다. 뭐 어디 외딴 곳에 가셨다가 처음 보는 꽃이 있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주말이 갔네요.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다음 이야기,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